세 번째 이슈 한번 가볼까요? 세 번째 이슈 재밌어요. 나 이거 세 번째 이슈 보고 굉장히 좀 놀랬어. 이게 뭐냐면요. 동아일보 사설이거든요. 동아일보 사설. 그 미국의 싱크탱크가 요번에 트럼프가 당선이 될 경우 한국한테 엄청나게 압박을 가할 건데 그 압박 가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서가 나왔거든요. 그 보고서인데 제가 오늘 그 보고서를 읽어봤어요, 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그 얘기 하기 전에 동아일보에서 과연 어떤 사설을 썼는지 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가 사설을 썼어요. 미 싱크탱크 한국 트럼프의 보편 관세 예외 요구를 해라. 이게 상식이다. 한국을 굉장히 이것만 보면 동아일보만 보면은 미국의 싱크탱크가 한국을 엄청 걱정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한국 정부가 트럼프 정부한테 대응하고 요구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막 적었단 말이에요. 한번 볼까요? 11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돼 10%의 보편 관세를 요구할 경우 한국의 예외 적용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는 미 싱크탱크의 제언이 나왔다. 지금 뭐 트럼프는 당선만 되면 뭐 우방이건 뭐건 간에 무조건 다 보편 관세 요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은 미국한테 돈 주는 게 워낙 많은 나라니까 이 트럼프한테 야 우리는 빼줘 그렇게 요구하라는 거예요.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점을 근거로 설득에 나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정부가 아니죠.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해가지고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를 엄청나게 했다는 거죠. 그 정도 됐으면은 아무리 트럼프라도 한국한테 10% 보편관세 매기는 건 이건 너무 심한 거야. 한국의 미국 사회한테 이렇게 했던 여러 가지 기여가 있으니까 요구해. 그거를 미국 싱크탱크에서 보고서를 이번에 제출을 한 겁니다. 그 보고서가 뭐냐? 피터슨 국제연구소에서 나온 보고서예요. 제목이 불확실한 대미 통상 환경 속 한국의 통상 정책 어젠다라는 내용입니다. 한국이 반도체, 배터리 등 미국의 전략 제조업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대미 수출과 무역 흑자가 늘어났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키라는 거죠. 한국의 투자가 미국의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해 온 만큼 한국이 보편 관세의 예외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라고 조언했다는 거죠. 지금 상반기 때 74,500개의 일자리 중에 17%를요 요번에 한국 기업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시시각각 바뀌는 그 미국의 대선이 뭐 지금 뭐 한치의 뭐 앞을 볼 수가 없는데 뭐 트럼프가 되건 아니면은 이 해리스가 되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누가 당선되더라도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뭐 시나리오 전략이 필요하다 얘기하는 거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한국 기업을 차별하는 내용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통과될 때까지 넋놓고 있다가 뒷북 대응을 하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내용을 보고 야 미국의 싱크탱크가 한국을 이렇게 염려 걱정하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 보고서가 뭔지 찾아봤어요. 이 보고서는 바로 요 앞에 보이는 요 보고서입니다. 한 19장 정도 되는 보고서인데 그 내용은 우리 카톡방에 제가 전문을 올려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튜브 보시는 곳 하단에 보면은 제가 우리 여기 사물이 대화방 주소 올려놨거든요. 제가 다시 올려놓을게요. 이게 우리 오픈 카톡방 주소입니다. 거기 들어가시면 그냥 누구나 마음대로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할 수 있는 카톡방이거든요. 여기에 방송 관련된 제가 자료들, 정보 같은 것들을 올리기도 하고 같은 우리 312들끼리
또 이 정보들을 기사 같은 것도 올리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자료 같은 거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우선 이 카톡방에다가 자료를 올려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읽을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근데 좋은 게 앞장 두 장은 요약이 되어 있어요. 전체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중요한 그래프들이 있거든요. 제가 오늘은 그 그래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요약된 부분을 보면은 지금 이 연구소가 한국의 이런 경제를요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PII에서 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한국 경제를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그 경제가 어떤 경제냐면은 윤석열 정부가 아닙니다. 이게 중요해요. 2012년까지 대한민국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미국 이 싱크탱크가 말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이렇게 망가지고 있고 있는 이 대한민국 경제가 아니고 윤석열 등장하기 전까지의 대한민국 정부라는 거를 여러분들 유념하고 보셔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이런 내용이에요. 한국은 국방 면에서 미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최근 미국의 무역 정책이 더 자국 중심으로 변화한 것이 분명하며 이 정책은 당분간 바뀌지 않을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미국은 현재 대통령 선거를 앞에 두고 있어 무역 정책이 예측 불가능하며, 다 알고 있는 얘기죠. 지도부가 변경될 경우 한국 경제 전망에 직접적으로 해를 끼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 하에 미국 무역 정책은 주로 프렌드 쇼어링이라기보다 온 쇼어링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 입장에서는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차이가 없어요. 바이든도 무역 정책이 뭐라는 거예요? 프렌드 쇼어링이 아니고 온 쇼어링이라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가 지금 계속 외치는 게 뭡니까? 온 쇼어링 아니야. 프렌드 쇼어링이 뭡니까? 프렌드 쇼어링은 뭐냐면 말 그대로 우호국 있죠. 미국의 우호국들. 미국의 우호국들과 공급망을 함께 구축하는 거. 그게 프렌드 쇼어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가 세요? 반도체, 전자부품, 자동차 그런 거 아닙니까? 독일은 자동차, 기계공학, 화학제품 같은 거. 한국은 반도체, 뭐 디스플레이 패널 같은 거. 대만은 당연히 반도체죠. TSMC 있으니까. 캐나다는요, 천연자원, 광물, 뭐 유럽연합은요, 뭐 항공, 우주, 의약품 그런 거에 강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의 우호국들을 통해 가지고 공급망을 형성하는 거예요. 넓게. 그게 프렌드 쇼어링이야. 그런데 온 쇼어링은 뭡니까? 온 쇼어링은 뭐냐면 각 나라에 있던 공급망들 다 미국 안으로 가져와. 그거죠.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전까지는 그냥 한국은 디스플레이가 짱이네. 그러면 디스플레이는 한국에서. 천연자원은 캐나다네. 캐나다 천연자원. 아, 역시 반도체는 대만이지. 대만에서. 막 그렇게 공급망을 우호국 중심으로 같이 형성을 했는데, 트럼프만이 아니라 바이든도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야, 그거 싫어. 그건 모르겠고 각 나라의 대표 기업들 다 미국으로 들어와. 미국에다 공장 져. 그래갖고 미국인들 고용해.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보조금 준다고 말은 하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요, 바이든이건 트럼프건 우리한테는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그래서 바이든도 지금 프렌드 쇼어링이 아니고 온 쇼어링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다만 바이든은 온 쇼어링 하면서 적극적으로 혹은 적대적이거나 위협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가 되면은 훨씬 더 위협적이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아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이거 다 무시하고 그냥 오로지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한국을 푸시할 거라는 거예요. 이런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다 알고 있는 얘기죠, 뭘.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FTA를 체결한 국가로 개방적 무역 정책을 통해 크게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강력한 경제 안보 이익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은 반도체 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제공하는 K-칩스법을 가지고 있다. 한국은 중요한 광물 및 배터리에 매우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미국도 마찬가지다. 한국은 또한 미래 팬데믹 대응을 위한 백신 생산에서도 미국과 협력하고 있다 하면서 한국의 입지 강점과 한국이 직면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을 식별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한다 하면서 한국을 위해서 몇 가지 권고사항들이 있거든요. 권고사항들. 이런 거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 들어보면은 뭐 다 좋은 얘기예요. 이런 권고사항을 하는데 저는 이번 요 보고서에서 이런 내용보다 뭐 미국과 한국의 뭐 상호 이익을 된 투자를 늘리라라 뭐 당연한 말이죠. 근데 이런 것보다 여기 나와 있는 이게 있어요. 표가 있거든요. 6개 있는데 그 표가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첫 번째 표가 뭐냐면요. 도표가 이게 1960년대부터 22년까지입니다. 22년. 물론 윤석열 정부가 22년 5월 달부터 들어왔지만 22년 상반기까지는 문재인 정부니까 그때까지 한국의 글로벌 무역 및 GDP 성장이거든요. 무역과 성장. 이 주황색이 무역, 그리고 파란색이 GDP 성장인데 이걸 보면은 여러분 나 놀랬어 진짜로. 뭘 놀랬냐? 대한민국이 성장이 엄청 가파르게 성장한 시기가 언제인지 아세요? 진짜 우리가? 이때가 언제냐면 2003년부터 2008년이에요. 이때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성장했어. 무역 거래량이건 GDP건. 이때가 언제입니까? 노무현 정부예요. 노무현 5년. 아니 지금까지 툭 하면은 저 보수 새끼들 노무현 5년 뭐라고 했어요? 노무현 5년, 김대중 5년을요 잃어버린 10년이라고 하면서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망쳤고 경제를 너무 못했다라고 얼마나 많이 얘기를 들었습니까?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런데 객관적인 자료로 봐보세요. 대한민국이 지금 이렇게 아예 질적으로 완전히 변화된 시기, 완전히 질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도약한 시기가 언제냐면 이 노무현 정부 5년 때예요. 5년 때. 그때예요. 그때. 물론 지금 와갖고는 노무현 정부에 대해서 이제 재평가를 또 많이 하려고 하는데 나는 이 보수주의자들 다 이거 사과해야 돼요. 미친 새끼들. 그 당시에 노무현 정부가 보수 언론들 노무현 정부가 경제를 망치고 있다느니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노무현 정부 때 여러분 GDP하고 무역량이요. 정말 그 앞에하고는 비교할 수 없도록 완전히 이렇게 상승 곡선으로 5년 동안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이명박 들어오니까 뚝 떨어지잖아. 그리고 또 그 무역량이 언제 한번 또 확 올라가냐? 문재인 정부 때. 문재인 정부 때 올라가는 거예요. 쭉. 이건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게 있는 거고. 그래서 이걸 보고 노무현 정부 때 진짜로 경제 성장이 대단했구나. 이걸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대한민국 2020년 무역 대비 GDP 비율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무역 대비 GDP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보면 알겠지만 96.54 96.54 미국이나 일본 비해도 높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무역 국가라는 뜻이죠. 한국이 가장 개방된 무역 국가다. 이게 언제까지? 문재인 정부까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까지 와서 이 대한민국을 윤석열 정부한테 토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인수인계한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개방된 무역 국가였어요. 가장 개방된 무역 국가.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요,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하고 무역이 확 끊겨버렸잖아요. 이거 도표에 나와요. 여기서도 이 미국 보고서에 나와. 이게 세 번째가 뭐냐면 2022년까지 제조업 비율 대비 GDP예요. 제조업 비율 대비 GDP. 차이나가 제일 높죠. 근데 중국 다음이 한국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제조업은요, 반도체, 정보기술, 자동차, 배터리, 기계, 철강, 석유화학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한국이 이렇게 유망한 나라예요. 그런데 3번부터 보면요, 이상하죠. 이건 뭐냐면 한국이 지금 중국, 그리고 미국, 그리고 미국, 일본, 그리고 미국, 이거에 대한 그 무역인데, 이건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이 앞에까지는 다 2022년까지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2023년이 나오죠. 3년이 나와. 이거 왜 나오는 거냐면 보세요. 물론 2021년부터 좀 떨어지는 감이가 있었지만 윤석열 정부 들어와갖고 중국 무역량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그 한국의 미국, 중국, 그리고 아세안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거든요. 해외 직접 투자도 보면은 그 문재인 정부 때 미국에 대한 투자가 되게 많았죠. 왜냐면은 이게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이런 분야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확 올라갔어. 그런데 쭉 가다 보면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그 중국에 대한 투자가 확 떨어지죠. 확 떨어져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는 중국으로는 수출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투자도 안 하고, 완전히 중국하고의 관계를 완전히 끝내려고 작정을 한 거죠, 보면은. 5번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그 주요 교역 대상국 얘기하는 건데,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거는 뭐냐면, 마찬가지야. 중국이 원래 굉장히 컸죠. 컸는데 지금 2022년부터 뚝 떨어지고 있잖아, 지금. 응? 물론 1년부터도 조짐이 있었지만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죠. 중국은 떨어지고 있고. 지금 어디가 올라가고 있냐면 그 미국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아세안도 높지. 아세안도 꽤. 아세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 건 뭐냐면 글로벌 남반구에 대한 수출 비중인데, 남반구에서 중요한 게 우리는 그 GCC, 맨 위에 파란색 보이죠? 이게 GCC가 뭐냐면 걸프 협력회의. 그리고 두 번째 이 녹색이 뭐냐면 인도 비중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보고서를 보면은 그냥 사실은 그냥 누구나 아는 얘기예요. 사실 아까 동아일보가 굉장히 오바해서 마치 우리나라를 엄청나게 염려하면서 막 쓴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그리고 미국과 함께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더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얘기를 했는데, 근데 도표 같은 내용은 우리가 한번 봐두면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카톡방에다가 요 자료 다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게 있었다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세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방송하는 사이에 또 반갑게도 우리 누리바르님 오셨고요. 또 로버트 스미스님도 오셨습니다. 로버트 스미스님 반갑습니다. 자, 광고 좀 할까요? 우리 지금 유튜브 교육 하고 있습니다. 7월달 유튜브 교육은 오늘로써 끝났습니다. 오늘로써 끝나고 이제 돌아오는 돌아올이 아니구나. 이 8월 9일부터 다다음 주인가? 8월 9일 금요일부터 이제 오전반 오후반으로 다시 그 유튜브 교육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튜브 교육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 이 교육은 교육 끝나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교육 끝난 다음에도 교육 받은 사람들끼리 계속 정기적으로 모여가지고 영상 같이 유튜브 방송하고, 그리고 이런 뭐라고 할까, 이 IT 관련된 이런 인터넷이라든가 AI라든가 그런 것들 같이 정보 공유하고 공부하는 모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010-7184-4514로 전화나 문자 주시면 저희가 전화해서 이 말씀해 드립니다. 교육비는 10만 원이고요. 8월 9일부터 30일까지 하는 4주 과정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HG님께서 이 와중에 슈퍼챗을 보내주셨습니다. HG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